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6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김도훈호, 임시호 네. 명단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파격적으로 네, 예, 뉴페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뉴페이스들이 많고 그동안 안 뽑혔던 또 베테랑들도 합류를 좀 네. 했고 뭐 상대가 상대인 만큼 멤버에 따라서 뭐 큰 결과에 영향이 있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대표팀의 스타일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좀 기대돼요.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이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시끌벅적했죠. 네. 아주 많았죠, 아주 이슈가. 아주 불친절한 감독님은 또 태도 논란이 있었고 네. 또 아주 친절한 감독님은 그만두셨고 네. 일들이 많았네요. 네, 감독들이 하나씩 일주일마다 한 명씩 그만두는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벌써 K리그 감독님이 5분이나 아, 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6월인데. 12개 구단 2부 리그까지 하면 그런 거죠.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세대 교체는 내가 파격적인 김도훈호. 아까 제목은 처음 초하는 파격적인 훈 이렇게 써 있던데. 그래서 제목 그게 괜찮은데. 짧고 괜찮은데. 파격적인 훈. 예. 그런 밈이 과거에 좀 있었죠. 또 예전에 그 앙드레김 씨 그 패션쇼에 나와서 그 김동훈 감독님 그렇죠. 그 시스루 요새는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선수 그, 시절인가요? 진짜? 그게 2005년 정도 될 거예요. 5, 6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명단을 보면서 그때 그 패션쇼 장면이 오버랩이 좀 되더라고요. 김도훈 감독이 축구 선수 치고는 굉장히 상체가 좋아요. 네. 그래서 옷걸이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옷이 날개. 예전에 그 옷이 날개. 울산 감독 시절에도 그 스투핏이 되게 잘 찰떡같이 맞아요.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예. 좀 겉으로 딱 보면 약간 격투기 선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건장하셔. 어깨가 네. 넓죠. 맞아요. 그 앙드레김 패션쇼 나와서 잠깐 생각했던 건데 그게 2005년, 6년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 K리그 대상 패션쇼 말고 K리그 대상 시상식 자체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앙드레김의 옷을 다 입고 나왔었어요. 그런 시상식 그런 자체. 적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약간 런웨이처럼 거기서도 예. 했었고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천수 선수가 MVP를 탔나? 하여튼 그랬던 시즌인데 수상하는 선수들은 모두 다 흰 맞아요. 정장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했었죠. 그때. 네. 안정환 선수 그때 그 여자 모델하고 와서 이게 네. 같이 그렇죠. 패션쇼도 나가고. 이마 맞대고 이거 맞아요. 하는 저도 그거 기억나요. 야, 우리 시그니처 산으로 포즈 간다. 있잖아요. 우리. 네. 산으로 앙드레긴까지. 산으로 간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저희 2002년 월드컵 때 중계진 그 옷을 정장을 앙드레김 디자인으로 했어요. 진짜요? 그거 제가 리포트 됐어요. 우와. 앙드레김 씨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오. 진짜 앙드레요. 신기하다. 그때 앙드레요 이러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예전에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요, 앙드레김 씨. 근데 오랜만에 이름 다시. 약간- 예. 네, 요새 그러네. 친구들은 앙드레김 선생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죠. 김봉남 씨인데 본명이 맞아요. 네. 화제가 됐어. 더 산으로 가볼까요? 산에 제가- 있어서. 그 앙드레긴 선수 앙드레긴 레전드긴 했죠. 디자이너 앙드레긴이 선생님? 돌아가셨을 예. 때 제가 그때 잠깐 연예부 기자 잠깐 했었어요. 수수부로. 그때 제가 발인을 취재를 갔었어요. 그때. 네. 다 이렇게 뭐 인연이 있으시네요. 재밌는.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되게 수수하신 그 느낌이 있었어요. 말하는 좀 되게 골저스하잖아요. 같이 그치. 그러니까 범접하기 좀 힘든 분이잖아요. 겉보기에는. 네. 근데 굉장히 걸었을 때 사각사각 소리 나시고. 옷 때문에. 바지 옷이- 쑤셔서. 네. 통 넓은 바지. 자 이제 하산합시다. 예. 너무 재밌어. 파격적이 어쨌든 파격적이었다. 네, 어쨌든 파격적인 파격적이었다. 대화도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앙드레김 지금. 디자인처럼 파격적이었다. 오세훈 배준호 선수가 아주 반가운 이름이고요. 네. 또 배준호 선수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꿈을 금방 이뤘어요. 그러니까요. 금방 그래도- 이뤘어요. 그때 대표팀에 가면은 종경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싶다. 그러니까 데뷔골도 넣고 싶다라고 우상도 했었는데. 있고. 네, 여기 뭐 다 있죠. 경쟁할 경쟁할 사람도 있고. 있고. 뭐. 자 조규성하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빠지게 됐고. 빠지고. 자 그리고 뭐 김도훈 감독님의 멘트는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대체 자원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고. 신구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자, 우리 뽕 PD가 키워드별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네. 새 얼굴 누구 있죠? 오세훈, 배준호, 황재원, 최준, 황인재, 박승우, 학창래,
이렇게 있습니다. 총 7명이죠. 네. 하성룡 기자가 보기에는 가장 놀라운 발탁은 발탁? 누구라고 봐요? 저는 오세훈 선수입니다. 오세훈 선수. 이유는? 오세훈 선수가 그때 20세 이하 월드컵을 하고 나서 한참 주가를 올린 다음에 군대 전역을 하고 울산에서 일본 J리그로 이적하는 과정이 되게 껄끄럽지 안 않았어요.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그거 때문인지도 일본 가서도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소식이 잘 안 들렸죠. 그렇죠. 일본의 시미즈로 이적을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 첫해 강등이 됐을 거예요. 골도 거의 못 넣고 그리고 2부 리그에서도 시미즈에서 뛰면서도 활약을 잘 못하다가 근데 그거를 2부 리그에서 같이 뛰었던 팀 현소속 팀이에요. 현소속 팀이 승격 팀인데 그 팀이 오세훈 선수를 임대 영입합니다. 임대 영입해서 깜짝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올 시즌 16경기에서 6골 넣으면서 팀 내 득점 1위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승격팀이 지금 J리그 1등입니다. 득점 일등 랭킹도 공동 8위. 네. 그래서 나상호 선수랑 잘 뛰고 있죠. 그렇죠. 나상호 선수랑 호흡이 엄청 좋은데 어찌 보면은 좀 몇 년 새에 급격하게 잊혀졌던 이름인데 다시 이 선수가 저는 이 선수를 예전에 봤을 때 한국 정통 장신 스트라이커 정통 계보를 좀 이을 만한 선수라고 했다가 한참 그렇게 떨어져서 좀 아쉬웠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이번에는 뭐 조규성 선수가 무릎 수술이 예정돼 있어서 뽑히긴 했는데 이 선수랑 주민규 선수 2명이 뽑혔잖아요. 대표팀에서는 사실상 거의 이제 주전으로 뛰기 힘들었던 선수들이긴 한데 두 선수가 이제 비주전 선수 2명이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세훈 선수, 주민규 선수 스타일이 오세훈 선수 일본 경기 보니까 딱 최전방에 박혀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약간 진짜 주민규 선수가 울산에서 하는 것처럼 미들까지 내려와서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미들까지 그렇죠. 최전방에서도 크로스 올라오면 바로 그냥 슈팅 깔끔하게 때리고 내려와서 플레이 연기 플레이 해주는 스타일인데 주민규 선수랑 오히려 은근히 플레이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 그래요? 대표팀이 약간 같은 공격심이 울산에도 있었고. 장신 선수인데 아니,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그죠? 스타일이 다른데 그 약간 박혀 있지 않고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팀 공격도 약간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나간다면은 비슷한 스타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사이드 들어가는. 또 아시아 무대에서는 이런 장신 선수들이 잘 먹히거든요. 또 아마 김도훈 감독님이 과거 울산 시절에 오세훈 선수를 이렇게 또 기용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 더 본인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판단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발탁 가능한 선수들 부상 제외 선수 중에서는 현재 제일 최전방 국내 공격수로는 최고의 폼이긴 하죠. 네. 저도 사실 이름 보고 깜짝 놀랐긴 했는데 그 이번에 명단 나오기 전에 일부 기사는 오세훈 선수의 발탁을 기대하는 그런 의견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 워낙 활약이 좋았었어요. 좀 워낙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안 접하고 있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진 않아서. 네, 저도 보고 오세훈 선수 근데 어디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의 뉴페이스 중에 꼽을 거는 배준호 선수야 조금 예상은 됐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언제냐가 문제인 거지. 코리안 킹인데. 가는 거였고 저는 박승욱 선수 수비수입니다. 박승욱. 대구 맞나요? 아니요, 포항에 있다가 지금 김천 가 있죠. 김천이요. 대구 뭐야? 그리고 박승우 선수, 하창래 선수 이런 그 선수들은 약간 좀 뭐 국가대표 경기나 해외 축구 위주로 보는 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생소하죠. 이름인 것 네. 같아요.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포항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K리그 팬들은 이 선수가 왜 대표팀이 안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는 팬들이 좀 많이 있었을 정도로 활약이 좋았던 선수고 이 선수는 정말 인간 승리라고 딱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스토리가 아주 좋아요. 김기동 감독이 포항을 이끌던 2021년 6월 정도였을 거예요. 이 선수가 K3 리그 부산교통공사 출신이에요. 거기서 뛰고 있다가 포항과 6월 달에 연습 경기를 하는데 김기동 감독 눈에 띈 거예요. 오른쪽 측면 수비수입니다. 눈에 띄어서 그 선수를 바로 6월 달에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해요. 와. 그리고 그때 K3 선수를 K3 선수를 엄청난 K리그 활약을 1으로 했나 바로 보는 영입을 눈도 합니다. 대단하다. 네.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 선수가 그때부터 포항의 주전으로 뛰면서 거의 리그 베스트 11 수비수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오른 측면 수비수, 중앙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다 뛰는 선수예요. 그리고 올 시즌 김천에 가서 중앙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김천이 지금 올 시즌 수비가 엄청 탄탄하거든요. 이 선수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지난 3월 명단부터 해서 이런 역전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박진석 선수도 신데렐라 스토리. 위치는 정확히 어디예요? 지금 이 선수
지금 김동훈 감독은 이 선수를 중앙 수비수로 보고 뽑은 것 같아요. 멤버 구성을 멤버 지금 구성이. 센터백이 그렇죠. 김민재랑 비어 있으니까 예. 김영건도 빠졌죠.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오른쪽에 황재원과 최준을 뽑았기 때문에 왼쪽에는 김진수와 김진수. 이명재가 있고요. 중앙 수비로 치면은 지금 김민재, 김영건이 다 없는 상황이죠. 네. 거기서 지금 권경원, 조유민, 박승우, 하창래 선수 4명이에요. 이 4명 중에 대표팀 경력이 있는 선수가 조유민 선수, 그리고 권경원 선수 네. 이 2명뿐인 거예요. 아, 이번에 수비 저는 쪽은 하창래 싹 선수도 바꾸겠다. 되게 낯설거든요. 네. 30살이에요 지금. 네. 이 선수 역시 포항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다가 지금 일본 나고야로 이적을 한 선수고요. 김기동 키즈들이네 다. 그렇죠. 네. 네. 김기동 감독님 김기동 감독 지금 잘- 힘든데. 잘 보셨어요. 또 포항 팬들의 마음에는 이때까지 포항 성적이 계속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잘 배출하지 맞아요. 못해서 아 왜 우리 선수들 안 뽑아주냐 이런 의견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뭔가 그 한을 풀어주는 명단이었고 사실 하창래 선수가 일본에 진출할 때도 포항 팬들은 되게 그 걱정이 많았죠. 아 우리 수비 어떡해. 물론 근데 대신 박태하 감독이 와서 또 새로운 수비진을 잘 꾸렸지만 그 정도로 최근 포항의 안정적인 흐름에는 하창래 선수가 되게 크게 기여했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현재 포항의 수문장인 황인재 골키퍼 또 94년생 정말 30살의 대표팀에 뽑혔는데 이 선수는 무조건 뽑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K리그 경기당 최저 최소 실점이네요. 네, 최소 올 시즌. 실점이에요. 네. 네. 인재를 뽑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표팀의 넘버 3 골키퍼가 계속 바뀌고 왜 인재 있는 게 뽑은 거야? 인재.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팬분들은 왜 인재 뽑은 거야, 우리. 30살 황인재 선수하고 하창래 선수. 네. 뭐 사실상 30살까지 안 뽑히면 국가대표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어렵게 된 물론 이제 하창래 선수가 넘버원 골키퍼는 아니잖아요. 넘버 3죠. 그렇죠. 네. 대표팀에 오면 그렇게 되지만 어찌 됐든 태극마크를 단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바뀌네요, 넘버 3가. 이게 부상 선수들의 부상은 아쉽지만 이렇게 부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좀 발굴될 수 있는 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열린 이번 6월달이 열린 케이스죠. 자, 우리 키워드 두 번째는 센터백. 뭐 김민재, 김영권 선수가 다 이번에 없고. 없는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승욱 선수가 새로 뽑혔고 네. 권경원, 조유민, 하창래 많이 좀 그렇죠. 달라지겠네요. 엄청난 수비 라인은 변화죠. 확실하게. 네.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부상이라서 이번에 낙마가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김영권 선수는 좀 의외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 좀 폼이 좀 떨어지고 실수가 좀 자주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김영권은 김영권인데 워낙 대표팀에서 보여준 모습 많았고 세대 교체가 필요한 그러니까. 위치죠. 네, 요 선택은 되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도 명단엔 넣지 않았을까. 그럴 것 네. 같기도 한데 그죠? 제 생각엔 저는 김동훈 감독을 조금 새롭게 본 게 임시 감독이면은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상 이슈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변화가 조금 생긴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서 김영호 선수를 뺐다라는 거는 기량 이슈거든요. 이거는 뭐 부상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정적인 수비 라인 김민재도 없는데도 김영호를 뺐다는 거는 정말 파격적인. 그래서 저는 더 파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성룡 선배님이 그만해. 울산했을 때 쫄보이 그만해. 그때 와서는 다르게 그런, 보네. 그런 모습 안 대담해 보여주려고. 주셔서 네.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나 요 카드 쓸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미 아셨어요? 안시현이 표정 보면 알 것 같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네.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고 그만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3. 그렇죠. 오른쪽 풀백. 예. 서령우 선수가 이제 어깨 수술하게 로 되면서 공백이 이탈했죠. 아주 커진 위치인데 김문환 선수도 부상. 김문환 선수는 지금 약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기 4월 이후 거의 경기를 못 출전을 안 나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상이 아니냐 저기 사우디 어디 잠깐만. 저쪽에 있어요. 중동 중동에 카타르인가? 카타르인가 있잖아요.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저 예. 자꾸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아마 부상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뭐 알두아일. 네. 카타르 리그네요. 오른쪽은 지금 완전 어린 선수들 신예로 완전 꾸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역시 파격적이죠. 좋습니다. 그렇죠. 뭐 극찬을 사실 아끼지 않는 거. 아니 좀 이따 뒤에 또 이제 약간 또 다른 얘기가 다른 나올 얘기 겁니다. 있어요? 네. 하여튼 뭐 황재원 선수 워낙 뭐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너무 좋았고 대구 팬들은 지금 이 선수가 알려진 걸 되게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대구에 좀 오랫동안 남길 바라기 때문에 유럽 안 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갈까봐. 네, 황재원은 딱 대구급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황재원 선수 지금 뭐 대구. 대구에서도 뭐 포지션 이동하면서 뭐 중앙 수비, 뭐 앞선까지 움직여주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폭,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배준호 선수 말했던 것처럼
약간 타이밍이 문제였지 않았나 이 선수 그렇게 좀 느껴져요 아. 개인적으로는. 네. 어린 선수고 앞으로 뭐 창창한 선수고 네. 황재원과 최준의 그 새 얼굴의 주전 경쟁도 아주 뜨겁겠어요. 네. 근데 최준 선수는 사실 K리그에서 요즘 실수를 좀 했죠. 에. 자책골도 하고. 잘하긴 했는데. 자책골도 하고 자책골에 발판을 놓기도 하고. 근데 또 서울 팬들은 그렇지만 또 욕을 못하는 게 최준 선수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워낙 진짜 열심히 뛰어요. 워낙 성실하죠. 성실하고 투지 있는 모습을 그라운드 내내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최준 선수가 크로스 질이 좋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최준 선수가 기량이 좀 안 좋은 날, 뭐 폼이 좀 떨어진 날에도 수비에서는 좀 구멍이 생기지만 그 크로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늘 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키워드 4 스트라이커. 뭐 조규성 선수 수술 무릎 수술 받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규와 오세훈. 오세훈, 네. 투톱을 쓸까요? 아니요. 안 쓸 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쓸것 같지는 네, 않고요. 굳이? 네. 이 두 선수가 없는 조합도 생각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톱 혹은 황희찬 톱. 네, 그렇게 하다가 뭐 조커로 넣어서 기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럴 수도 거고, 있죠.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최전방 라인이 뭐 두텁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키워드 5 삼선은 옛 얼굴. 네. 큰 정우영이 굉장히 큰 이번에 네. 변화 중에 하나죠. 큰 정우영의 복귀. 오랜만에. 근데 1년 이게- 3개월 만인가요? 카타르 월드컵 이후 처음 아니에요, 거의? 실상 3월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3월달 A 매치까지는 치렀던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 첫 네. 경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아 맞다. 부터 안 왔고요. 네, 저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약간 주바페가 얘기한 거랑 반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김동훈 감독이 울산 시절부터 되게 좋은 말로 보수적인 축구를 좀 많이 했어요. 되게 안정적인 축구. 네. 그래서 뜰보 축구.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 그 단어 얘기 안 했습니다.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앞에 세우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 수비의 불안감은 확실하게 있잖아요. 김민재, 김영건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리고 한국 축구가 우리가 최근 들어 클리스만 호 이후부터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 지적이 많았고요. 뭐 기성용 선수 이후로 다 욕을 먹었죠. 정우영 선수가 그렇게 진짜 어려운 자리죠, 이 자리가. 네. 욕을 많이 먹고도 없으면 또 없는 또 자리가 정우영. 쉽지는 않다라고 하고 그래도 뉴스의 정우영 그 짤 있잖아요. 없으면 없어서 생각나고 있으면 있어서 짜증나는. 네. 그래서 수비 라인의 수비 라인의 불안감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수비력이 확실하게 있는 선수를 생각하자라고 해서 큰 정우영 선수를 이번에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비적인 측면에. 거기다 박용우 선수까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해서 지금 완벽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미도 쓸 수 있고 수비도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 자리에. 지난 3월 같은 경우도 정우영 선수 썼는데 그 선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비형으로 확실하게 한 명, 2명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상대가 싱가포르가 약체니까 한 명은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우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 선수들이 돌아온 이유는 저는 1순위는 박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를. 근데 박진섭 선수가 이 직전 경기에서 머리에 큰 부상을 당했죠. 네. 헤딩 경합 과정에서 머리 출혈이 있어가지고 경기 도중에 이제 교체되고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 얼굴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6 이 선수가 없네. 김동훈 감독의 울산 시절 제자였던 원두재 선수. 원두재 선수 지금 홍철, 활약 좋아요. 김천에서 김천에서 잘하더라고요. 전역 앞두고 지금 활약 엄청 그러니까 좋은데요. 원두재가 안 뽑힌 건 좀 의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원두재의 장점은 롱패스입니다. 정확한 롱패스. 지난번에 저기 어제 서울 경기 어제 잘하더라고요. 김천하고 네. 서울 경기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서울은 기성용의 롱패스, 김천은 원두재의 롱패스. 그 선수들이 좌우로 그냥 뿌려주는 롱패스 경기 재밌었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롱패스인데 김동훈 감독이 생각할 때 원두재 선수의 수비력만 놓고 보면은 조금 이 선수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 약하다. 약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안 뽑혔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선 자원이 워낙 좀 네, 치열하긴 치열해서 한데 기대했을 자리가- 것 같긴 해요. 이승우 네. 선수도. 최근에 뭐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후반에만 뛰면 뽑혔을 텐데. 네. 후반 자원으로. 네. 자 폼은 좋은데 안 뽑힌 선수 이상헌, 이동경. 이동경 안 뽑힌 것도 좀 이동현 훈련 때문에 훈련 그런가요? 6월 5일날 훈련소에서 나옵니다. 훈련소에 있으면 뽑을 수가 없는 거구나. 훈련소에서 나와도 몸이 안 되죠. 네. 몸이 안 된다. 네.
정재희, 전병관. 전병관 그렇죠. 선수도 참 요즘 하루 요즘에 좋은데. 대단했는데. 사실 뭐 평소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라인업을 결과적으로 보면 뽑혔을 수도 있겠다. 워낙 새 얼굴이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뽑혀도 오히려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안에 있어도. 그리고 이번엔 없네 송민규. 송민규 선수가 지금 종아리 부상으로 부상이죠. 한 두세 경기 정도 못 나올 그다음에 상황입니다. 작은 정우 정우영. 형은 그래도 독일에서 막판에 활약은 괜찮았었는데. 5월달에 시즌 내내 골을 못 넣다가 5월달에 2골 정도 넣었는데 거의 교체로 많이 뛰었었죠. 슈투트가르트 2위를 하긴 했는데 그 경기 체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교체로만 나왔기 때문에. 팬들은 또 이 작은 정우영 선수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성장해야 될 시기에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우영 선수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백승호 선수 훈련소 갔고 박진섭 부상. 상. 정호연 선수는 안 뽑혔고. 감독의 초이스이죠. 정우영 선수. 그렇죠. 자,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네. 싱가포르전. 그다음에 중국과 홈 경기 11일 5일 뒤에 2차 예선 통과하려면은 앞으로 한 경기만 비기면 되죠. 싱가포르전에서 비기만 하면은 2차에선 최소 2위를 확보합니다. 이겨야죠. 그럴 걱정을 할 필요 없겠지만 뭐 그러한 최근 침체된 분위기에서는 네. 반드시 뭐 대승을 거둬야 되겠죠. 네, 이겨야죠. 우리가 1차전 홈에서 싱가포르를 5대 0인가 대승했었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러한 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김동훈 감독님도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싱가포르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라이언 시티. 자, 두 번째 이슈. K리그. 단답한 이정효 떠나는 염기훈 일촉즉발 사령탑. 이정효 감독 기자회견이 아주 쇼킹했습니다. 네, 뜨거웠죠. 보통 이제 감독들과 기자들의 기싸움이 많이 있죠. 외국 같은 경우도 뭐 대놓고 그냥 뭐 그렇죠.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뭔가 좀 그 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이 뭐 그 철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감독의 철학에 대해서 이러면 감독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자하고 이제 기자를 완전 면박 주는 감독들이 꽤 있어요. 소위 약간 또 무리뉴 핀트를 그렇죠. 외국 감독들. 네가 뭘 알아? 전술에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 감독도 이제 한국 대표팀 맡았을 때, 그러니까 이 선수를 왜 넣었냐 이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거의 뭐 완전히 엄청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 기자한테. 당신이 기자 내 앞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감독의 철학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의견을 내는 건 맞지 않다. 뭐 하면서 굉장히 그때 모자 쓰고 있는데 모자를 벗겨가지고 얼굴을 보고 뭐 막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이 딱히 이유 없이 이유 없잖아요. 그냥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약간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게 선수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기자들과의 만남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딱 그거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기자들은 이제 팬들을 대신해서 오는 거잖아요. 창구 뭐 그러니까 네. 팬들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선수나 감독이나.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자와 1대1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특히 저는 이 멘트 중에서 허율 선수가 이 선수가 공격수인데 최근 수비수로 변신해서 계속 뛰는 센터백 선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냐? 센터백으로 보는데 보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경기를 안 보진 않죠. 그 현장 네, 갔으면 다 봤죠. 하지만 기자들이 묻는 거는 감독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라는 걸 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기자가 아니라 팬들한테도 니네 봤잖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벤투 감독이 이강인 소리 들었냐고 했을 때 나도 귀가 있다. 이거와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 눈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팬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례한 네.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정효 감독이 사과를 했죠. 네. 반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워낙 또 이제 거침없잖아요. 거침없으셔서. 근데 네. 거침없는 걸 또 저는 또 되게 좋아했고 네. 솔직하고 등장할 때부터 이미 뭐 인터뷰로 숱한 화제가 됐죠. 뭐 서울 보고 이런 축구 뭐 아니지만 네. 뭐 이런 멘트부터 시작해서 셌어요. 네. 표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뭐 오늘의 이종료 비슷하게 돼서 이종료 감독님의 멘트를 쭉 팔로우 해왔는데 근데 가끔씩 이 멘트나 또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보면 워낙 축구에 진심이시다 보니까 막 그 감정 표현에도 솔직하신 것 같고 막 벤치에 있는 모습 봐도 뭐 질 때도 이길 때도 늘 화가 나 있으시고 맞아요.
뭐 찬스 한번 날릴 때마다 이 액션도 되게 크시잖아요. 아유, 거의 뭐 지휘자잖아요. 막 네. 그냥, 그래서 광란의 행진곡을 지휘하는 지휘자 같잖아요. 뭔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면 그만큼 축구에 진심이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조금 이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좀 도를 넘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경기가 끝나면 이제 좀 평상시 모드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자회견 이런 뭔가 데서는 온오프가 확 되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연맹에서도 이 부분에 구단의 경위서를 지금 오늘 녹음이 수요일 기준이잖아요.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구단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기자회견에서 했던 1대1 결과를 약간 부인한 듯한 무실점을 저실점이라고 했습니다라는 생각한다. 게 마지막 추가 시간에 핸드볼을 비디오 판독으로 해서 페널티킥 먹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판정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하나 볼 거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경기 후에 이종희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고사 선수가 와서 광주 선수들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광주 선수가 악수를 거부하면서 무고사와 신경전이 있었죠. 네, 근데 무고사는 악수를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밀쳐 상대를? 그렇죠. 이거 무고사 선수도 약간 조금 리스펙이 좀 부족한. 그렇죠. 그게 광주 측의 주장이에요. 약간 왜 무고사의 악수를 리스펙이 강요하죠? 부족했다. 악수는 서로 뜻이 맞아야 손뼉도 양손이 뜻이 맞아야 치는 거지. 이쪽은 악수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정효 감독이 무고사에게 뭔가 말을 좀 심하게 했다라는 게 인천 측 주장이고요. 무고사 선수도 그렇게 한국말을 얘기했죠. 모르니까 뭔가 좀 근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무고사 선수가. 욕하는 건 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크게 밝혔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서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이정효 감독은 공식 사과를 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는데 이제 오늘 녹화하기 전날에 경기가 있었죠. 네. 광주대 포항 경기 또 졌죠. 있었는데 좋죠. 거기서는 인터뷰를 경기장에서는 기자들과 두 번을 합니다. 한 번은 경기 전. 경기 전 1시간 전에 기자들이 양측 사령탑 라커룸에 가서 거기서 약간 스몰 토크 비슷하게 해요.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서서 이렇게 스탠딩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좀 하고 끝나고 기자회견,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두 가지 멘트들을 제가 좀 오늘의 이정효처럼 좀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 전에는 약간 이정효 감독이 여기서도 약간 조금 농담 비슷하게 했어요. 이정효 감독의 이희균이라는 선수랑 되게 친해요. 약간 이정효 감독의 딸인가 아들인가로 불리는 선수인데 정우영과 이희균 선수가 아들인가 딸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사익감 말씀하신 그건 정우영 선수고 그렇죠. 사이감은 정우영 선수고 이희균 선수라고 되게 케미가 잘 맞는 선수가 있는데 아. 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계속 전력에서 이탈해 있어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그 경기 전에 만나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희균이가 없으니까 인터뷰 실수도 하는 것 같다. 뭐냐면은 나하고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 말동무가 없어서 인터뷰를 실수하고 이희균한테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풀었다. 멘탈적 빨리 안정을 주는 돌아와라. 그런 네, 인형 이렇게 같은 존재네요. 걱정 인형 네, 뭐 이런 거. 네. 그러고 나 말고 선수들은 다 인성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기 끝나고는 축구에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예. 그날도 바로 내려와서 나 스스로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축구에 더 집중하려고 했다. 그 인터뷰에서 빨리 우리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종효 감독은 뭐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기보다 그냥 사과는 이미 그 전에 구단을 통해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선수단에게 또 축구에 더 미쳐야 된다라고 말했다. 본인도 더 미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종효 감독님 같은 스타일이 성적이 안 따라오면 이런 또 뒷말을 남길 수도 있고 지금 이 사건을 뒤로 해서 다시 한번 광주가 다시 날아올라야 이것도 좀 무마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멘트도 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성적이 좋으면은 좋게 여겨지는 거고. 네. 그래도 이 와중에 광주 팬들은 이종효 감독님을 좀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광주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또 팬들의 마음도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이정효 감독 말을 들어보면 좀 여유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모든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걸 좀 축구에 미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잠깐 축구 외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셨으면 또 다른 축구에 또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더 허우적대고 계속해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보는 수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있죠. 그래서 좀 저 축구에 계속 미쳐야 된다는 말이 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우려스러운 말로 들려요. 약간 축구밖에 모르는 남자.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염기훈 감독은 참 안타깝죠. 아 계속 네. 안타까운 일만 있네요. 이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버스 앞에 이제 팬들 앞에 와서 그쵸. 참 이정열 감독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비되는 장면이긴 한데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구단을 통해서 그냥 사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나와서 팬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참 수원에서만 성장했던 레전드인데 네. 길바닥 사태라고 하죠 지금. 길바닥 사퇴 선언을 하시고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거기서 이제 하니까 그 응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또 그 와중에 응원가 왜 부르냐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참 힘들다 감독이라는 네. 자리가. 힘들어. 수원 팬들은 버스를 막게 하고 염기훈 나가를 경기 중에 계속 외쳤었고요. 감독 염기훈에 대해서는 반감이 꽤 있었어요. 선임 과정부터 염기훈한테 그러니까요. 맞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선임 한계 네. 문제죠 사실은. 구단에서 방패막이로 썼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염기훈 감독도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게 본인 선택이었어요.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본인이 이 선수들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감독 염기훈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외치고 했는데 염기훈 감독이 그 팬들 앞에서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에 팬들에게 염기훈 감독은 구단 레전드 선수였던 염기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응원가를 불러줬던 걸 저는 되게 100% 저도 공감. 저도 공감해요. 감동 했어요. 수원 서포터 출신으로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울컥하는데 지금 어. 정 기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염기훈송 노래 불러주고 코를 싶을 불렀었을 정도로. 것 같아요. 같은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약간 팬들에게 멘트를 마지막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약간 울먹이거든요. 그리고 울컥했죠. 마지막에. 울먹이고 돌아설 때 염기훈송 나오고 그 지하로 다시 내려가는 염기훈 감독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짠하더라고요. 그 퇴장하는 모습이 약간 영화 마지막 장면이나 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 그렇죠. 같더라고요. 구단이 너무 잘못했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다는 게 저는 예측을 했으면 선임을 하면 안 되죠. 아직은. 이부 리그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지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염기훈 감독이 그렇고. 저 4월의 감독이에요. 4월의 감독이잖아요. 이날의 너무 네. 극적인 반전이었죠. 네. 4월에 무패를 하다가 갑자기 또 5월에 무승을 하고 특히 염기훈이기 때문에 사퇴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거든요. 염기훈이기 때문에 더더욱 염기훈 입장에서도 자기가 더 이상 팬들한테 그렇게 사랑받았던 선수가 팬들이 자기를 등졌을 때 못 버티죠, 그거는. 그럼 바로 던집니다. 사퇴합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선임을 했다. 선임을 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단에서 사퇴 안 돼, 사퇴 반려시키고 더 가. 우리는 너로 끝까지 최소한 2년은 갈 거야.라고 한다든지 구단이.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멀뚱멀뚱 그냥 사임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면 구단이 롱플랜이 없어요 지금 수원 구단 자체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구단 그 버스를 막을 게 아니라 그 구단 사무실 문을 막아야 돼요 지금. 출근길 그쵸. 문 닫히고 그렇게 사퇴를 해야 될 맞아. 사람은 염기훈 감독은 네. 아니에요. 저는 염기훈 감독 선임했으면 최소 2년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팀이 아무리 작살이 나도 네. 처음 제대로 초보 감독인데 준비도 제대로 코치도 오래 해보지도 않고 사실 맞아요. 플레인 코치였죠. 그거. 플레인 네. 코치에서 바로 감독이 돼버린 얼떨결에 됐는데 책임을 염기훈 좀 감독의 져줘야지. 인성이라면 그 감독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쵸.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받았으면 구단은 무조건 보호를 해야 돼요 감독을. 욕은 구단이 먹고 그런 자세라면 이제 염기훈 감독으로 밀고 갈 수 있지만 이게 뭐냐고 이게. 저는 안타까운 점이 염기훈 감독이 지난 시즌 감독 대행을 하다가 올해 감독 정식 감독에 선임됐잖아요. 그때 염기훈 감독의 생각인지 구단의 생각인지 둘 중에 한 명은 염기훈이 초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박경훈 단장 그렇게 경험 많은 박경훈 단장은 수석 코치라도 정말 경험 많은 베테랑 정도 앉혔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독보다 경험 많은 수석 코치를 앉히면서 이게 상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관계인데 코칭 스태프 변화가 지난 시즌 강등됐던 코칭 스태프 변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코치였던 그 수석 코치가 딴 팀 가면서 코치였던 오장 코치가 수석 코치로 올라오고 양선민 코치가 없고 코칭 스태프 변화 없이 거기다가 감독만 선수 구성도 에이.
권창훈, 고승범, 안병준, 전승원, 김태환, 한석종 팀을 다 많이 떠났어요. 나왔어요. 어떤 떠나고 제대로 된 영입도 거의 없었거든요. 구단에서 이거를 이 감독은 다이렉트 승격을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구단에서 지원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구단 박경훈 단장에게 좀 아쉬운 점이 이렇게 경험 많으신 분이 팀을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물론 박경훈 단장도 오기 전에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게 있겠죠. 안 되는 게 수뇌부하고 있었겠죠. 네. 항상 수뇌부가 문제야. 축협 못 이겨요. 축협을 못 이겨요? 그럼 못 이겨요. 아. 요새 어떤 단체가 와도 못 이겨요. 어떤 단체가 와도 막장 대결. 축협 멋있다. 버스 막기에 대한 또 수원 서포터즈들의 자성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자제하겠다. 버스 막으면 일단 그 해결책이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라는 거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버스 막는다고. 네. 버스를 막는다는 거는 감독 나가라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딱 뭐 열심히 하겠다 이 그 목소리. 밖에 없죠.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면 근데 구단의 문을 막아야 된다니까. 여기가 버스가 문제가 아니죠. 뭔가 이종용 감독님도 그렇고 그 팬들 마음도 감독님 마음도 딱 그라운드 안에서 경기장 안에서 모든 걸 풀고 나오면 조금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씁쓸한 퇴장이었습니다. 뭐 안 그 좋은 얘기만 하네. 후속 얘기는 없죠. 유기용 감독에 대해서 무슨. 지금 앞으로- 박경훈 단장이 네. 이번 주말 부산 원정이 있는데 부산 원정까지는 어떻게든 감독을 선임하겠다. 엥? 네? 이번 주말까지요? 빨리요?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말이 내일 모레. 네, 얼마 어디 안 감독 남았잖아요. 자판기 있나요? 그래서 8-9명 정도 감독 후보를 두고 조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8-9명이나? 네, 일단은 준비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영기훈 감독만 나가고 그 아래 코칭 스태프가 현재 훈련을 진행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와서 그 코칭 스태프를 정리할지 이런 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주말까지 감독 어떻게 선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것 같은데 네. 박경훈 단장은 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대행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기내쇼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오고 싶어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워낙 요 근래 또 감독을 구해야 되는 팀들이 많아져서 그러네요. 우리도 예. 거론되는 해야 이름들이 되는데. 계속 있어요. 대전도 구해야 되고 네, 지금 네. 바쁘네. 네. 황순홍 감독님. 주말? 뭐 오늘 당장 뭐 오늘 밤 이 녹화하는 날 밤에도 발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와우. 그쪽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팬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 같네요. 진짜 일촉즉발이네. 자 전북과 김천은 1대1로 0대0으로 비겼고 네. 김천이 어제 이겼죠. 비겼죠. 이제 서울과 0대0으로 네. 비겼죠. 어제도 비겼구나 서울하고. 김천이 주춤하네요. 득점. 김천이 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지진 지고 있지는 않아요. 않은데 무패가 계속 요새 이어지고는 있는데 득점력이 문제인 거죠. 하긴 막 시원하게 골 막 많이 넣어가지고 이긴 게 못 들어본 것 같네요. 막 두 골 이상 막 넣고. 이날 전북전에서는 거의 0대0이었는데 후반 막판이 상당히 짜릿했죠. 비디오 판독. 예, 네. 비디오 판독으로 골 취소가 되고 뭐. 그렇죠. 김천의 서민우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넣었는데 핸드볼 판정으로 득점이 취소됐고요. 그게 거의 경기 막판이었죠. 그리고 추가 시간에 김천 선수의 핸드볼이 의심돼서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김천 입장에서 다행이죠. 비디오 페널티킥 상황이 안 돼서 득점 없이 이렇게 비긴.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전북이 이번에 김두현 감독님이 결국에 정신 감독으로 선임이 돼서 전북에 네. 그렇죠. 오늘 또 경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감독을 뽑은 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7주 만에 페트르스프 감독 잘리고 나서 근데 김두현 감독님은 그 잘릴 때부터 좀 이름이 일찍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그 과정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다 선임되기까지. 뭔가 그 과정에 히스토리가 있는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텐데 본사에서 니네는 맞아요. 감독 선임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니네가 왜 부진한지 보고서를 내. 왜 부진해? 했는데 보고서 내고 안 되고 계속 김두현 감독님은 계속 반려당했다. 지금 봐야 되는 거. 팀 자체가 감독 선임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왜 문제가 뭔지 진단을 먼저 하자라고 해서 그 진단 과정이 오래 걸렸던 거죠. 자동차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그 진단하라고 한 분은 축구인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또 수뇌부죠? 그러겠죠. 수뇌부겠죠. 저도 이제 본사라고만 들었는데 저는 약간 느낌이 김대현 감독은 이미 일찍 선임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워낙 뭐 이미 팀 김두현 스타일 잘 알고 감독은 있고. 협상하러 중국에 있다가 들어왔다가 하도 미뤄지니까 다시 나갔던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딱히 뭐 구할 만한 사람 없으니까 그냥 김두현으로 해. 약간 이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김두현이랑 카드는 뭐 이미 부각이 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두현 카드가 나왔다가 하도 지지분해지고 하니까 또 다른 국내 카드가 한 명 나왔다가 여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 심지어 이동국 감독을 뭐 선임한다면 이런 얘기도 저도 돌았었죠. 그거 봤어요. 그것도 좀 위험한 커뮤니티에서 발상이긴 하죠. 봤습니다. 네. 코치부터 해야죠, 그래도. 네. 근데 김두현 감독 저는 그 선수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선수라. 네. 그렇죠. 중거리 슛 어, 통쾌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워낙 영리하게 이렇게 그렇죠. 플레이를 했고 발재간도 좋고 슛발도 완전 좋았던 선수라서 프리미어리그 출신이고요. 좀 되게 팀이 아기자기해지지 않을까. 약간 윤정환 감독에 대한 기대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북 지금 10이라서 김두현 감독이 김상식 감독 사임 이후에 대행 체제를 했을 때 팀이 거의 하위권에 있던 팀을 중위권까지 맞아요. 그랬죠. 무서웠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꽤 원포인트로 괜찮은 전술들을 좀 네.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 9경기에서 6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와. 그 능력을 높이 산 거죠 전북 구단. 그럼 그때 샀어야지 왜 지금 사냐고 그 능력을. 저 늦기 전에 샀다고 생각해야죠. 그 능력을 늦게 산 거죠.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끌 수가 없었던 게 전북이 다음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야 되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려면 클럽 라이센스를 AFC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팀들은 다 오케이 받았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조건부였어요. 니네 6월 7일까지 감독 선임한다는 조건으로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미적됐단 말이야? 아니 그 오케이 인정해준 게 지난주 바로 이번 주인가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얘기 6월 7일까지 예, 하라고 한 게. 예, 그렇죠. 아. 그게 지난주에 승인이 났고 그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자 그리고 울산은 대전을 4대1로 오랜만에 울산이 골을 네, 많이 크게 넣었습니다. 넣어 대전이 뭐 완토니 퇴장을 당하면서 네, 루빅슨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두 방으로 끝낸 승부였죠. 이거는. 대전 이창근 골키퍼 진짜 신나게 막았는데 네. 그래서 내 골을 내줬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안톤 선수의 퇴장이 컸죠. 일방적이었던 경기 내용. 창근 골키퍼가 정말 이 경기는 비창근이었던 게 비창근. 슈퍼 세이브만 8개를 했어요. 와, 8개. 이날 4실점을 한 패배 경기인데 양팀 통틀어 평점이 루빅손이 1등, 2등이 이창근. 그때 어디야 98년 프랑스 월드컵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질 때 김병지 골키퍼 장난 아니었거든요. 5대0 참사에도 욕할 수 없었고. 네. 사실 뭐 이날 울산이 유효 슛을 무려 21개나 때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방 기록은 제대로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수비 21개 블록도 중에 17개가 막아냈어요. 17개 선방했어. 17개 막아냈고 그중에 슈퍼 세이브가 8개.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야. 대전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네, 어려워요. 치와이를 못 벗어나고 있죠. 네. 대전 감독 얘기는 없나요 혹시? 아직 그쪽까지는 좀 들어요. 자 그리고 포항과 서울이 2대2로 비겼습니다. 서울이 되게 잘했는데 네. 서울 뭐 자기 골문 앞에서도 잘하더라고요. 잘했어요. 결정력이 되게 좋아요. 공격 좋아 보였는데. 감각적인 헤더였죠. 서울이 어제 김천에게 오랜만에 1경기 1자책. 그렇죠. 어젯밤에 김천에게 무실점하긴 했지만 최근에 수비가 많이 흔들리면서 자책골도 나오고 네. 골키퍼 이슈랑. 골키퍼도 좀 네. 아직도 좀 그- 불안한 모습이 좀 네. 있고. 반대로 이제 최전방에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내용만 좋고 결과는 안 좋다. 링가드는 좀 어때요? 링가드가 이날 처음으로 풀타임 뛰었죠. 처음으로 풀타임을 뛴 경기인데요. 여태까지 경기 중에 최고 경기. 이제 폼이 슬슬 이제 끌어올리고 있어요. 골만 넣으면 된다. 기대해 볼 만하겠는데 골?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들 그러니까 포메이션 상으로는 일루첸코와 투톱으로 돼 있는데 일루첸코를 앞에 세우고 이선에 쓰는 약간 섀도우 공격수로 쓰는데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좌우 측면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후반까지도 꽤나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어제 김천정 같은 경우도 네. 선발로 나와서 그랬는데 사실상 김기동 감독이 프리롤 역할을 준 거예요. 링가드의 몸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이 들어선 거죠 이제.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는데 이날 풀타임 제가 봤을 때는 공격 포인트 2개 정도 올릴 수 있던 경기였는데 동료들이 마무리 못 해줬던 경기였어요. 이 패스 줄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링가드는 우리가 역시 FC 서울의 손흥민이에요. 받아주는 그러네, 선수가 없어요. 골 기대 도움값이었죠. 예. 전반 4분에 이승준 선수가 거의 예. 골키퍼 1대1 찬스 나는 거를 크로스 링가드도 올렸거든요. 답답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난 됐는데 난 준비됐는데 안 되네. 그래도 뭐 반대로 먼저 말씀. 그렇게 했고 어제 김천전에서는
복귀 후 처음으로 슈팅을 날렸는데 왼발 중거리 슛이었거든요. 나 K리그 첫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역구물을 흔들었어요. 아. 왜 찰랑. 네. 그래도 뭐 링가드 선수는 아까 뭐 많이 급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득점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매치 핏이 한 90% 정도 올라온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서서히 좋아질 기량을 것 같아요. 끌어올리면 서울은.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경기력 따라할 자체가 것이다. 나쁘진 않으니까 뭐 맞아요. 지거나 비겨도 네. 보통 자책골 이런 것들이 항상 뭐 수비 실수가 좀 아쉽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괜찮지 않나. 인간 그리고- 결정하면 되지 이제 도우치 말고. 그리고 예전에 김기동 감독이 링가드에 대해서 한번 좀 세게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약간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링가드 선수가 풀타임을 뛰고 나서 피지컬 코치가 걱정을 했대요. 이틀 쉬고 열리는 경기였거든요. 어제 김실점이. 그래서 링가드 못 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링가드랑 면담을 했어요. 김기동 감독이. 자기 90분 뛰고 나서 솔직히 70분부터 힘들었다. 근데 90분 뛰고 나서 내가 잠을 엄청 잘 잤는데 잠 자고 나서부터 뭔가 몸이 되게 가벼워졌다. 자기가 이 경기 뛰고 이렇게 자기는 체력을 끌어올리고 싶다. 오히려 선발을 풀타임을 자원했대요. 뛰어보니까 몸이 네. 더 좋아진 것 아. 같다. 그래서 괜찮네요. 이날 경기 선발로 뛰어서 이날은 한 70분까지 일루첸코랑 네. 두 선수가 동시에 교체하고 될 때까지 뛰었고. 뭐 일루첸코도 서서히 이제 어쨌든 골 득점력이 살아나는 일루첸코 어느새 지금 7골 넣어가지고 맞아. 득점 2위인가 3위까지 올라. 3위까지 서울만 올라오면 돼요. 팀만 올라오면 돼요. 골 몰아넣지 말고 링가드도 올라왔고 일루첸코도 올라왔고. 링가드의 놓고. 피리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거 기대- 보러 가야 되는데. 기대되네요. 자 그리고 강원이 잘 나갑니다. 네. 대구를 2대1로 꺾고 와, 어느덧 사위. 4위까지. 언제 사위감이 올라왔죠? 아주 그냥 강원은. 골도 아주 멋지게 넣. 김희석의 그 중거리 슛은 아주 그냥. 대포알이었죠. 네. 와 진짜 스피드가 엄청 한 120km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캐논슛. 캐논 슛이었죠. 이거는 대포알이었고 그 다음에 대구가 넣었던 장성원 선수의 30m 오른발 중거리포는 그것도 어마어마했죠. 가마차기로 넣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골인 황문기 선수. 이 선수가 그럼 수비수 농락하면서 넣은 그 이 골. 선수가 수비수예요. 어. 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데 필수인데 과학. 수비수인데 공격수 출신이에요. 윙어 출신인데 수비수인데 상대 수비진에 와서 수비수를 제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정환 감독이 이 선수 윙어를 풀백 수비수로 바꾼 감독이에요. 아. 그래서 계속 뛰다가 마지막에 이제 후반에 골 넣어야 될 때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올려가지고 이 선수가 상대 수비 2명을 완벽하게 제쳐버리고 이렇게 슛을 완전 넣었잖아요. 잘 올라갔네. 스트라이커던데 네. 보니까. 잘 올라갔어 아주. 4경기 무패 행진력하고 있고 제주가 수원 FC를 꺾었습니다. 이 경기는 수원 FC에겐 좀 악재가 겹쳤던 게 후반전에 아르한이 상황이 퇴장이 됐네요. 퇴장을 당한. 두 가지. 이승우 선수와 지동원 선수가 장염으로 경기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승우가 빠지는 게 지동원 그렇구나. 선수도 작년 뭐 잘못 먹었나요? 둘이 같이 먹은 같이 게 뭔가 먹었나 좀 보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뭐 먹었네 나가서. 못 뛰죠 그러면. 그래서 두 선수가 장염으로 빠지니까 후반전에 사나이가 빠지니까 수원 FC가 힘을 못 쓰고 아. 그나마 기대했던 후반전에 아르한까지 빠졌네. 아르한이- 사나이도 빠지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아르한이잖아요. 네. 이 선수가 롱스로인 하는 거의 그쵸. 그 선수잖아요. 근데 교체 투입 4분 만에 퇴장당했어요. K리그 데뷔전이었습니다. 데뷔전에서 퇴장당해 버렸어. 퇴장도 데뷔전인데 시작하네. 퇴장이 4분 만이잖아요. 4분이 비디오 판독 거치고 해서 해요. 이 선수가 제가 정확히 세봤어요.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나가네 그냥. 들어가자마자 40초 만에 그 파울이 나는 거예요. 아 어떡해. 알아서 히트맵 보고 싶다고 팬들이. 일자. 줄자. 네. 아니, 일자. 이거였어요. 제가 어디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히트맵이 이럴 것이다. 들어가서 나갔다. 교체 투입돼서 여기서 파울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서 히트맵 딱 이거다. 실질적으로, 스로인이라도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울하기 직전에 터치 한번 하고 나서 터치가 뺏겼나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태클하다가. 커버로 들어가서 태클해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너무 과했네. 왜 욕심이 그랬을까? 많았나 봐요. 왜 그랬을까? 한국과 인연이 하긴 뭐 한국을 이겼으니까 아르한이 뛰었던 팀이 그 인연이 네. 없죠. 그 한국 입장에서는 수원 FC 입장에서는 이 선수 한국하고 안 맞네. 이 느낌 들 수도 더 안타까웠던 거는 그날 아르한의 출전을 예상했던 건지 인도네시아 팬들이 꽤 경기장에 왔었는데 아르한 퇴장당하고 나서 카메라 감독이 인도네시아 팬들을 줌을 쫙 했는데 진짜 표정들이 다 뻥져가지고 이러고 가면 똑같아요. 팬들 표정이. 이게 무슨 일인가 40초. 신태용 감독님한테 한 소리 듣겠어요. 나중에.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제주가 또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포항이 광주를 이건 어제 경기군요. 네, 평일 경기. 포항이 선두를 다시 되찾았고 포항과 울산이 이제 선두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해안 더비들이 아주 엎치락뒤치락. 난리예요. 현재 포항이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 2점 차.
선두고 울산이 따라가고 있고 김천은 살짝 지금 주춤한 상황인 것 같고. 네. 네. 김천은 이제 말년 명장들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고 음. 포항의 악재는 조르지 선수가 갈비뼈 골절로 나갔다는 거. 부상이 꽤 있어요. 이 어제 경기 말고 그 전 경기에서 그래서 조르지 선수가 골은 못 넣고 있어도 역할은 상당히 많이 해주는데 포항도 약간은 좀 위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